안녕하십니까. 요즘 방송 출연자들의 막말에 대해 비판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방송의 막말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라디오, TV, 공중파 방송, 종편, 케이블, 유튜브 해서 방송이라고 이름 붙은 매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마이크를 잡고 아무 말이나 해도 남들에게 들리기만 하면 방송이라고 아는 세상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언어, 행동, 태도가 너무 함부로거나 거슬리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PD나 출연자들도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마이크 앞에 앉아서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을 예사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 신문 등 공공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기록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만 해도 여자 변호사, 프리랜서 아나운서, 기타 출연자들이 마이크 앞에서 막말을 쏟아낸 것이 문제가 돼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집중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사전 기획도 준비도 없이 마이크 앞에 앉힌 PD의 잘못입니다. 물론 준비 없이 마이크 앞에 앉아서 배짱 좋게 떠드는 MC와 출연자들의 뻔뻔함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청자들 가운데는 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분야의 전문가, 경험자, 관계자, 피해자 등 나보다 더 깊이 아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내 말에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사람도 있고 내 말을 굴절시켜 전달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통방송 T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리랜서 여자 아나운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의 피해 여성을 향해 4년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세상에 나서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박지희라고 하는 여자 아나운서는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전 여비서의 A씨와 관련해서 상대가 서울시장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못했느냐고 그것도 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4년 동안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도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박 아나운서의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2차 가해다, 피해자의 인권 유린이 참담하다, 서울시 어용방송 TBS 아나운서답다 하는 등 비난의 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박지희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사건이 났을 때에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아나운서는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이 났을 때 피해자인 김지은 씨를 가리켜 한 가정을 파탄냈다고 했습니다. 안희정 아내한테는 내가 피해자라면 합의금으로 용산의 집 한 채 정도 부르겠다는 발언도 한 일이 있었답니다. 박 아나운서는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저도 미래에 직장 등에서 잘리게 되면 아무개 씨를 고소하려고 한다. 무고해도 진술만 일관되게 하면 된다. 합의금으로 용산에 집 한 채 정도 부르겠다고 말했답니다.
YTN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인 노용희 변호사는 13일 MBN 뉴스에 출연해서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때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쏘아서 이긴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어떻게 현충원에 묻히느냐? 친일 행적을 한 사람은 대전 현충원에도 묻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국립현충원의 전몰용사 대부분이 북한군과 싸우다 전상한 분들인데 그렇다면 국립현충원 전체를 파묘하자는 얘기냐?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또 고 백선엽 장군 폄하 발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으로 잇따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방송 진행자와 출연자들에 대해서 사회적 흉기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핵심을 찌른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좌우익이 갈리고 국론이 분열돼 싸움질로 세월을 보내고 있던 해방 직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외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21 사태 등 북한의 도발이 점점 노골화돼갈 때 국정지표를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고 정하고 경제건설과 국토방위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계 은퇴 번복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평생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약속을 못 지킨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박원순 씨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이선권은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평양에서 냉면을 먹고 있을 때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느냐고 면박을 준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말들은 빠짐없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박지희 아나운서는 직장 등에서 잘리면 아무개 씨를 고소하려고 한다. 합의금으로 용산에 집 한 채 정도 부르겠다고 한 사람이었다. 노용희 변호사는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때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쏘아서 이긴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힐 수 없다고 한 사람이라고 기록될 겁니다. 허공에 쏜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먼 훗날 숲속을 거닐다가 참나무에 박힌 화살을 보았노라. 허공을 향해 부른 노래가 흩어져 버린 줄만 알았지만 얼마 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을 알았노라고 하는 롱펠로우의 시, 화살과 노래와 같은 것이 방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매스컴, 특히 방송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